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요르단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과 엄지성의 부상으로 인해 홍 감독은 완전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황희찬은 전반 10분에 거친 태클을 당한 후 왼쪽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황희찬을 대신해 투입된 엄지성 역시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계속할 수 없었는데요. 경기 후 홍 감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손흥민을 대신해 황희찬을 기용했던 요르단전에서의 혼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후 대표팀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황희찬은 걸을 수 없어 승무원이 밀고 있는 휠체어에 앉아 침울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황희찬이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모두 제 잘못이다. 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한 장면이었죠. 모두가 황희찬이 손흥민을 대신할 주요 선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 이상한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황희찬이 손흥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고 왜 울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황소 황희찬은 거친 태클을 당한 후 쓰러졌습니다. 항상 대표팀 경기에서 빛을 발하던 그는 부상을 입었고 다음 경기 출전 가능성은 현재 매우 불투명합니다. 10월 11일 대한축구협회는 황희찬과 엄지성의 부상 상태를 오늘 자세히 검사하고 12일 오전에 훈련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황희찬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10월 A매치 소집에 참여하지 못한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클럽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는 지난 9월 오만과의 3차 예선 경기에서 첫 골을 넣으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요르단전에서 황희찬은 상대 수비수의 거친 태클을 2번 당한 후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9분에 압둘라 나시브의 태클을 당한 후 그는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동료 황인범은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를 코칭 스태프에게 보냈습니다. 그 후 황희찬은 일어서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그는 다시 쓰러졌죠. 이번에는 모한나드 아부타하의 양발 태클을 당해 왼쪽 다리에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필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엄지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엄지성은 황희찬이 그전까지 보여줬던 위험한 공격을 계속 유지하며 전반전에 훌륭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후반전에서도 계속해서 빛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3분 상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드리블하던 중 넘어져 무릎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들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팀은 즉시 배준호를 준비시켰습니다. 경기는 한국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후 황희찬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며 팬석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황희찬은 좋은 출발을 했지만 불행히도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나야 했다. 다음 대안도 괜찮았지만 또다시 부상으로 이어져 아쉬웠다. 그는 저희가 처음 준비했던 것보다 더 잘해주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 전에 상황이 매우 어렵다. 우리는 귀국 후 정확히 검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후 대표팀은 전세기를 타고 신속하게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나 황희찬이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승무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던 순간은 황희찬이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작스레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황희찬은 경기 후 손흥민과 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화에서 황희찬은 팀의 형님 손흥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했지만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 것 같다고 느꼈죠. 그 전에 저는 정말로 압박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흥민 형은 저에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항상 조언해 주었다. 그는 항상 저를 편하게 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경기가 끝난 후에도 손흥민은 가장 먼저 황희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격려했습니다. 그 통화에서 손흥민은 그에게 잘했다고 말하며 자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황희찬은 더욱 자책감을 느꼈고 다시 그 일을 떠올리면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였지만 황희찬이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감정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팀의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큼 더욱더 큰 압박을 느꼈는데요. 황희찬이 직면한 압박은 단지 경기 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팬과 언론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을 때 황희찬은 주 공격수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고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의 리더로서 어떤 경기에서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부재는 황희찬에게 거대한 부담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특별한 점은 그의 영향력이 크고 자주 첫 번째 스타로 꼽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동료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경기장 안팎을 불문하고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에게 항상 형님 같은 존재로서 기꺼이 돕고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 점이 한국 대표팀의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었고 공항에서 황희찬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특히 감동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라 손흥민의 정성과 보살핌에 대한 감사와 인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두 선수의 진심 어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들은 여전히 팀워크와 단결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축구의 특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팀 정신과 응원, 동료의 아름다운 이미지였는데요. 한편 공격수 오현규는 지난 2월 요르단과의 AFC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벤치에서 지켰습니다. 아시안컵에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아 참가했으나 조규성 등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팀이 요르단에게 0대2로 패한 준결승전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8개월 후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에 열린 요르단과의 재경기에서 오현규는 복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6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이었습니다. 한국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오현규는 후반 6분 주민규를 대신해 투입되어 후반 23분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넣으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죠. 이재성이 전반 38분에 선제골을 기록했을 때 요르단 홈팬들은 여전히 의지를 잃지 않았지만 오현규의 득점 후 열정은 점차 줄어들고 환호 소리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오현규는 아시안컵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고 요르단과의 패배를 밖에서 지켜봐야 했던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요르단전에서 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이번 골은 팬들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해준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한 후 클린스만 감독은 해임되었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리적 충돌 소식이 한국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파란만장한 한국 축구의 시기에 오현규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소속팀 셀틱에서 자리를 잃었고 한동안 대표팀에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행크로 이적한 후 8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서서히 폼을 회복했고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받아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왔으며 요르단을 상대로 A매치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오현규는 내가 항상 꿈꿨던 첫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든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승리를 거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선발 출전을 원한다. 감독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1분을 뛰든 90분을 뛰든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오현규는 현지 팀의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경기장 안팎을 불문하고 선수들이 서로 단결하고 있다. 저는 팀의 단합을 느꼈고 경기 전에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정의 기세를 탄 오현규는 10월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 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4차전 이라크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규는 이라크와의 경기가 정말 기대된다. 확실히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수들이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